박근혜 전 대통령이 결국 구속됐습니다. 밤새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린 지역민들은 충격과 함께 민주주의 확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기원했습니다. 경북 지역의 한 공기업 임원들이 계약직 여직원에게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거나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대구, 경북, 강원 순회 경선이 어제 열렸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구립도서관을 운영을 위탁한다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공공성 훼손될 것이란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맑고 포근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흐리고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낮아지겠고 주말인 내일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3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과 4월의 첫날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가량,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0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1에서 많게는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 곳곳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대구가 10도로 비교적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기온이 내려가면서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북의 한 공기업 간부들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지속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 여직원은 이런 사실을 여러 차례 회사 측에 알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고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결국 퇴사 후에 국가인권위와 진정을 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경북 지역 한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일한 A씨, 간부인 B씨가 술자리에서 성추행하고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태도를 보여 직장 생활이 악몽과도 같았다고 말합니다. 언제 한번 술 한잔 하자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알겠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직장 상사가 얘기를 하니까 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같은 부서도 아닌 자신을 출장에 동행시키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과 행동을 수시로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전화를 계속 걸어와 불안을 느낄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나 앞으로도 꾸준하게 너희들 그런 감정 표현할 거다. 꾸준하게도. 네가 싫으면 꾸준하게 싫다고 하고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난 대신 직원들 표 안 나게도 할 거니까. 하지만 B씨는 제기된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희롱권은 제가 완벽하게 없습니다. 그 직접적으로 그 담당자한테 개인한테 그런 쪽으로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어요. 더욱 문제는 다른 간부 C씨도 A씨와 계약직 여직원 등 2명을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깨에 손을 올리고 뽀뽀하려고 하고 스킨십이 되기 허리를 감싸는 그런 행동을 하셨어요. 왜 그러시냐고 저희 노래방 도우미처럼 취급하지 마시라고. 간부 C씨는 성추행을 인정했습니다.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이제 제가 행동 못할 정도로 팔을 좀 숨기고 이렇게 했는 기억은 있습니다. A씨는 이 같은 사실을 회사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고 돌아온 것은 자신에 관한 나쁜 소문뿐이었습니다. 최근 퇴사를 한 A씨는 결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의 사회가 이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요. 누군가 한 명을 해야 되니까.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공기업 안에서 이런 성폭력이 발생했지만 문제를 제기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가해자에 대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피해자인 파견 계약직 여성의 신고를 받은 간부들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성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피해 여성 A씨가 동료와 함께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한 건 지난해 4월. 피해 직후 사내 담당 팀장에게 어렵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묵살됐습니다. 한 달 뒤 감사 책임자에게도 신고했지만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는 선에서 사건은 덮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좋은 취지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원만하게 이렇게 합의가 된 것 같다. 그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A씨는 이에 대해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해야 할 감사 책임자가 다시 자신을 성추행했고 이후 피해가 지속됐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A씨는 담당 팀장에게 신고했고
2번에 걸친 주의 조치가 있었지만 역시 무마됐고 몇 달 뒤 구두 신고도 결국 흐지부지된 채 계약 만료로 직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실 불러서 내용을 확인을 했답니다. 확인을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팀장이 실장한테 또 그러지 마라. 저희 내에서 이런 일을 하시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렇게 주의를 줬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되면서 유야무야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공기업 사장은 문제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흐른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았다고 밝혔습니다. 알았어야 되는데 몰란 게좀 제 입장에서 불쌍합니다. 내밀한 얘기다 보니까 사적인 명령이다 보니까 결국 계약직 여직원 A씨는 공기업 간부들의 조직적 은폐와 봐주기 행태에 분노하다 계약 기간이 끝나서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공기업은 가해자로 지목된 간부 2명을 조사해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도성질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절대적인 지지를 보냈던 대구 경북민들은 충격과 함께 착잡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당했는데 구속까지 하는 것은 심하지 않냐는 동정론을 펴고 있지만 대다수는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290여억 원을 받은 점이 인정된 셈인 만큼 이번 기회를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레 일요일부터 대구국제공항에서 일본 오키나와와 베트남 다낭으로 가는 정기 노선이 새로 생깁니다. 티웨이 항공은 대구 오사카 노선을 모레 오전 8시 25분부터 주 5회 운항하고 대구 다낭 노선을 모레 밤 8시부터 주 5회 운항하는데 다낭 노선은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임시편이 추가돼 주 7회로 늘어납니다. 베트남 정기 노선은 인천과 김해에 이어 국내 세 번째로 대구에 생기는데 대구국제공항에서는 국제선 정기 노선이 14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대구, 경북, 또 강원 국민경선이 어제 열렸는데요. 안철수 예비 후보가 72%를 넘는 표를 얻어 누적 득표율에서도 66%로 선두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예비 후보는 민심은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치혁명의 열기가 달구벌까지 달아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래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신할 수 없는 미래, 저 안철수가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되겠습니다, 여러분! 손학규 예비 후보는 모든 개혁 세력을 모으는 개혁 대연합으로 대선 승리를 이루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보와 포용의 정치를 통해서 연합 정치를 이루어냈습니다. 저 손학규 반드시 국민의당을 더 크게 만들고 개혁 공동정부를 이루어내겠습니다. 박주선 예비 후보는 자신을 동서를 화합시킬 유일한 후보라며 대구와 광주, 달빛 동맹으로 대선에서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호소했습니다. 달빛 동맹의 승리요, 대구 경북의 승리요, 대한민국의 승리가 바로 이 달빛 동맹의 한복판 박수선의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학규 예비 후보는 대구의 민주정신을 강조했고 대구 228 학생운동은 3.15 부정선거에 항거해서 반독재 깃발을 가장 먼저 들고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곳입니다. 안철수, 박주선 두 후보는 대구 경북을 겨냥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을 글로벌 물산업 허브로 육성하겠습니다.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아시아 첨단 의료 허브로 키워내겠습니다. 통합공항 제일 가는 국제공항으로 만들겠습니다. 첨단 의료연구도시 만들겠습니다. 최첨단 산업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번 대구 경북 강원권 현장 투표에서 안철수 후보는 72.4%를 득표해 누적 득표율 66%를 기록하면서 큰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전국 순회 경선 현장 투표 80%와 여론조사 20%를 더해 다음 달 4일 한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면 대선 후보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고령화된 농어촌에서 이장은 주민의 심부름꾼이어야 마땅하지만 사익을 추구하는 이장도 적지 않습니다. 각종 보조금이나 마을 발전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이권과 혜택을 노리고 이장 자리를 다투기도 합니다. 김기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7월 포항 MBC는 지적장애인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40년 가까이 노동력을 착취하고 사회복지수급비 9,900여만 원을 인출한 울진의 한 이장을 고발했습니다. 8개월간의 경찰 수사에서 이 이장은 원전 주변 지역 지원금으로 시작한 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금과 마을 발전기금 1,600만 원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드러나 최근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생산된 전기는 주민 수익용이지만 이장은 4,700만 원을 인출해 주식 투자 등에 탕진했습니다. 마을 이장들의 그 전행을 제어할 만한 사람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농촌에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장이어서 비리 적발이 힘들었다는 지적이 일자 울진의 이장 상당수가 교체될 정도로 이 사건은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영덕군의 한 산골 마을에서도 이장 선출 방식을 놓고 주민 간의 다툼이 벌어져 이장이 공석인 사태에 놓였습니다.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이장 선출 방식이나 임기 등에 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장 임명에 관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서 절차상의 하자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시군의 사례라든가 어떤 우수 사례를 무보수 명예직이던 이장에게 요즘은 월수당 20만 원과 회의수당, 명절 상여금 등 연간 328만 원이 지급되고 해외 선진지 연수와 자녀 장학금 등 7가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여기에다 마을수건 사업 대상과 사업자 선정은 물론 선거에도 영향력이 있다 보니 농협 등 조합장이나 기초의원, 심지어 단체장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로 떠올랐습니다. 이장의 권력화를 막고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2017 타이어뱅크 KBO 리그가 오늘 저녁 개막하는 가운데 삼성 라이온즈도 기아를 상대로 홈 개막전을 펼칩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인 9위를 기록한 삼성은 가을 야구를 올 시즌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개막전 선발로 패트릭을 예고했고 기아는 헥터를 등판시킵니다. 홈 개막전인 오늘 저녁 경기는 7시에, 내일과 일요일 경기는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2017 시즌을 시작하는 오늘 경기를 저녁 6시 55분부터 96.5MHz 표준 FM을 통해서 중계방송합니다. 프로야구 개막 경기에 맞춰 대구 지하철 운행도 늘어납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개막 경기 종료 시간대에 맞춰 2호선은 4회, 1호선과 3호선은 2회 증편에 운행합니다. 하루 예산 관람객의 절반가량인 11,000여 명이 도시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돼 안전요원도 추가로 배치됩니다. 대구 북구청이 효율화를 이유로 구립도서관의 운영을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위탁 운영이 공공성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대구 북구청 앞에는 1인 시위가 진행 중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을 직영에서 위탁으로 바꾸려는 북구청의 계획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지어졌는데 민영화가 되면 재단 이용을 하는 주민들이 다시 이용료를 내거나 어떤 부담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북구청은 문화재단을 만들어 구립도서관 3곳의 운영을 맡길 계획으로 문화재단 설립 조례까지 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도서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라는 게 위탁의 이유입니다. 민영화가 아니고 문화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공익성을 훼손한다든지 공공성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전국 공공도서관 10개 중 2개 정도만 위탁이고 나머진 모두 직영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다른 지역 사례에서 보듯 현실화를 내세워 회원 가입비나 수강료 등이 올라가고 각종 수익 사업이 늘면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합니다. 공공도서관 사서의 고용 조건이 열악해져 서비스 질이 낮아진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위탁된 도서관들의 이직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근무 연한이 짧아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없는 거죠. 지역 대학 교수들도 성명을 내고 공공도서관 운영은 관련법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의 의무라면서 북구청의 위탁 계획을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귀농을 생각하는 도시민들의 고민 중 하나가 체계적인 영농교육을 해주는 곳이 없다는 점인데요. 1년 가까이 숙식하면서 농사법을 배우는 체류형 귀농학교가 영주에 문을 열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종을 앞둔 비닐하우스 안에서 바디랑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얘는 항상 중립에 있어야 돼, 위험해. 농기계 다루는 법을 배우는 사람은 이달 초 귀농학교에 입학한 초보 귀농인. 바로 옆 텃밭에선 퇴비 살포기 운전과 적정 살포량을 배우는 수업도 이어집니다. 농업도 과학이라고 합니다. 옛날같이 뭐 그런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농법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해야만이. 영주에 문을 연 체류형 귀농학교가 10개월 장기 교육을 시작한 건 올 봄부터입니다. 세대별로 70여 평의 텃밭을 배정받은 귀농인들은 원룸형 숙소에서 머물며 겨울까지 계절별 실전 영농 교육을 받게 됩니다. 안 그러면은 이제 종목별로 지역별로 쫓아다니면서 제가 지역별로 내려가서 배워야 되는데 여기 내려오면 다 그게 강사진님 유명하신 경험 많으신 분들이 준비가 되셔서. 반면 기존 귀농교육은 한 달 미만 프로그램이 대부분으로 초보 농부들이 논밭에서 겪을 법한 시행착오를 미리 배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실제 귀농 결심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여전히 농사기술 습득의 어려움이 꼽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처음 경작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까지 일련의 과정을 관찰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저희가 교육체계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 농기 관리부터 해가지고. 경북을 찾는 귀농인들은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지만 지원 규모에 비하면 기대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귀농인들의 호응이 확인된 장기 체류형 교육으로 귀농 지원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그래서 나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대구 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회는 구미 출신의 이태식 의원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돼 활동하게 됩니다. 대구 경북 상생발전 특위는 제10대 후반기가 끝나는 2018년 6월 말까지 대구권 광역철도망 구축, 대구도시철도 경산 연장 등 국책사업 공동유치와 각종 정책 개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018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오는 12월 7일을 기준으로 전기에서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외국어고, 자사고, 체육고, 예술고 학생을, 또 후기에서 자율형 공립고와 일반고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또 한국으로 유학오는 외국인이 늘고 있어 특별 전형에는 외국인 학생을 추가했고, 특목고와 자사고에만 실시하고 있는 사회통합전형 실시 학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병무청과 MBC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 대한태권도협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체중 등의 사유로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는 없지만 현역 복무를 희망하는 자에게 MBC 태권도 다이어트 코리아를 통해서 체중 조절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체중 조절 후에 병역을 이행하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은 대구, 충북, 부산, 울산 등 전국 7개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시와 대구지방경찰청이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안심신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오늘 오전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시연회를 연 뒤 내일부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발된 스마트폰 안심신고 앱은 112로 통화가 어려운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전원 버튼을 누르면 문자로 112로 신고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112 신고자의 위치 정보가 112 상황실과 보호자에게 함께 전송되고 어린이나 노약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안심존 기능도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과 4월의 첫날인 내일은 흐린 가운데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살펴보면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은 5에서 20mm가량, 경북 북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10에서 많게는 40mm가량 예상되고요. 경북 북동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면서 1에서 많게는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일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또 비가 내릴 때 천둥과 번개, 돌풍을 동반해 곳곳에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에 약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낮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시작하고요. 낮 기온 14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김천과 구미의 낮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기온은 9도로 출발해 낮에는 13도에 머물겠습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1도, 바다의 물결은 1에서 3m를 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은 날들이 많겠고 한층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